안녕하세요. 순파리네 쓰담여사입니다. 저는 신랑 순파리와 함께 6살, 10살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4인 가족의 한 달 변동생활비를 100만원을 가지고 산 지가 벌써 5년째이고요. 신랑과 부업도 하고 주식,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월급의 부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매월 초에 가계부 예산 세우기, 10일 중간점검, 20일 중간점검, 월말 결산까지 총 4번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돈 관리 잘하는 법, 돈 빨리 모으는 법, 생활비 절약 꿀팁 등 돈 관련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생활비가 훅 줄어드는 꿀팁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되게 돈을 되게 쉽게 금방 쓰고 가계부 쓰기는 귀찮아서 뒤로 미루게 되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셔야 합니다. 돈 쓰기는 자꾸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되면 쓸 게 별로 없어서 가계부는 후딱 쓸 수 있게 되거든요. 돈 쓰기를 어떻게 미루는지, 이것이 생활비 절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필요한 게 생각날 때마다 물건을 사면은 하나 살 때는 금액이 작지만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필요 없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한 것도 아닌데 언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생각나면 일단 적어두세요. 뭐 5개, 10개 모일 때까지 적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보면 이걸 다 사면 금액이 크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다시 소수정예로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대체품이 생겨서 안 사도 되기도 하고요. 사고는 쉽지만 이번 달에 다 안 사고 다음 달로 또 미룰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씩 샀으면 10개를 다 샀을 텐데 꼭 사야 할 것만 줄이다 보면 5개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절은 우리가 세이브를 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100만원을 가지고 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10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10개 중에 5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필요한 건 다 사면서 100만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바꿔볼 생각은요. 대개는 돈을 먼저 쓰고 나서 가계부를 펴서 기록을 합니다. 네, 이 순서를 바꾸세요. 가계부를 먼저 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돈을 쓰세요. 가계부를 먼저 펴서 이번 달에 얼마나 남았나 쓸 돈이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소비를 하시면 돼요. 돈을 먼저 쓰고 가계부를 펴서 보는 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돈을 다 쓰고 나서 가계부를 적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이번 달에? 이렇게 되잖아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가계부를 먼저 보고 돈을 써야 내가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꿔볼 생각은요. 우리가 돈을 쓰고 나서 이제 가계부를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하고 나서 우리는 얼마를 썼는지 자꾸 합계를 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내가 얼마나 돈을 아껴서 살아야 될지 가늠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가계부를 쓰시던지 꼭 제 가계부 아니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를 썼어. 그래서 얼마가 남았어. 이렇게 2개를 다 적으셔야 돼요. 지출 합계 슬래시 남은 예산.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만원인데 4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40만원 슬래시 남은 잔액 60만원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남은 잔액 안에서 내가 돈 관리를 하면서 아껴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 3가지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아무튼 요 3단계를 차례대로 밟으셔야 돼요. 첫 번째로 내가 필요한 물건,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는 바로 사지 말고 메모를 해둔다. 그래서 몇 개가 쌓였을 때 이렇게 보고 이 중에서 이제 사야 될 것을 소수 정의로 줄여서 정해지면 두 번째, 바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를 펴서 내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소비를 하고 나서 가계부를 기록을 할 때에는 합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까지 적는다. 되셨죠, 여러분?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가계부를 써오면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꿀팁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꿀팁이 여러분 생활비 절약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